안녕하세요. 사연 채널 구독자님들. 저는 30대 후반의 두 번째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20대 후반에 철모르고 결혼했다가 1년 만에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요. 그때 잘 맞지 않는 남자랑 함께 살아보며 겪고 느꼈던 불편한 것들이 큰 상처로 남겨져서 그 후에는 연애조차 제대로 해볼 생각을 못한 채 살았습니다. 또 결혼하면 내가 미친 것이다 생각을 하며 살았었죠. 그러던 제가 두 번째 사랑을 찾았고 두 번째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각오를 하고 시작한 결혼임에도 여러 난관들이 생겨 참 난감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정말로 나라는 사람의 무조건적인 희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까지 되돌아봐야 했던 수준이었죠. 재혼을 한 지금의 남편은 저와 마찬가지로 이혼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결혼 생활을 1년 정도만 유지를 하다가 바로 이혼을 했더라고요. 한동안 여자를 멀리하고 살았다는 그 말 한마디에 왠지 겪은 상처가 저랑 비슷한 것도 같았습니다. 서로 힘들었던 것들을 보듬어주고 달래주다 보니 정이라도 쌓인 건지 결혼도 하게 되었는데요. 아휴, 제 발로 이 지옥까지 또 걸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니 지금도 후회스럽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부디 완벽한 결혼을 꿈꾸는 분들이 그 환상을 좀 깨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적어봅니다. 재혼을 하면서 많은 걸 가져올 생각은 없었어요. 결혼을 한번 해봤고 살림도 한번 합쳐봤으니 이번에는 그냥 뭐든 간소하게 하고 끝내자는 마음이 컸죠. 결혼식도 또 한다고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조금은 민망해서 가족들만 일부를 추려 다 같이 모여 밥 먹는 자리로만 통을 쳤고요. 그래도 드레스를 입고서 결혼을 하는 기분은 꼭 내보고 싶어 원피스형의 단정한 옷을 맞춰 입긴 했습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본인도 드레스를 꼭 한번 입어보고 싶다며 엉뚱한 소리로 고집을 피우신 바람에 시어머니는 저랑 비슷하지만 훨씬 긴 드레스 형태의 분홍색 한 벌을 맞춰 입으셨고요. 시어머니 혼자만 그런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저희 가족들이 보기엔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저희 친정 엄마한테도 똑같은 걸 맞춰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은요, 지금 결혼 사진을 보면 신부인 저보다 양옆에 서 있는 양쪽 어머님들의 옷이 더 휘황찬란하고 길고 예뻐요. 양쪽에 결혼하는 신부 둘을 끼고 서 있는 호러미인 양, 저는 사진 속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억누르며 어정쩡한 표정으로 사진을 남겼답니다. 결혼하며 보이신 어머님의 고집, 이 말도 안 되는 고집이 많이 불편했어요. 결혼하고 이런 우픈 일들이 또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 괜히 긴장도 되었고요.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께서 아들을 꼭 원하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또 다른 난관이 생겨난 듯이 머리가 지끈거렸죠. 지금 제가 재혼을 한 지 딱 1년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늦은 나이에 다시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지라 아이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눈치를 보며 아이를 가져볼 생각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눈치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아예 눌러 살기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당해내야 했죠. TV를 보다가도 아이들이 나오면 남의 집 애들 말고 우리 집 애들 보며 웃을 날이 고독이는 어찌? 너가 나이가 차서 언제쯤에 소식을 들고 올란가 모르겠다. 라면서 꼭 웃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곤 하셨네요. 왠지 자신의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저희 집에 눌러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꼭 입 밖으로는 손주 타령만 해대며 저에게 잔소리만 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뭐가 더 큰 문제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손주 타령만 하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걸 피하느라 잠시 시어머니가 어찌 지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되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어머님은 저희 부부집을 마치 자신의 집인 마냥 편안하게 지내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셨네요. 바로 본인의 그 더러운 본능을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에 재혼하는 아들 앞에서 드레스도 입어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던 어머님이셨습니다. 예쁜 걸 좋아라 하시고 꾸미는 것도 좋아라 하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재혼을 하자마자 손주 타령도 하는 걸 보니 나름 인생에 계획적으로 정해놓은 기준 같은 것도 있는 분인 줄 알았네요. 얼른 손주가 생겨야 하는데 생기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빨리 낳으라고 보채시는 모습에서 부지런히 잔소리도 하시는 분이구나 싶었고요. 그래서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더러운 분이라는 걸 말이죠. 제 기준에서 더럽다는 건 그냥 며칠 샤워를 안 하고 머리카락이 떡이 질 때까지도 씻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실제 그런 사람을 대학 시절 시험 기간이나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에게서만 한두 번 봤을 뿐 가까이 둔 적도 없고 자세히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몰랐어요. 어머님이 더러운 사람이란 걸 말이죠. 저희 집에서 거의 눌러 살다시피 하고부터 남편도 별다른 재질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어머님이 집에 오면 왔어? 라면서 밥은 먹었는지를 물어보고 자연스레 같이 밥까지 먹고 가라며 자리를 만들었죠. 그러던 게 점점 자고 가라는 소리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편안하게 대해주고 환영까지 해주는 남편을 보며 시어머니도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점점 저희 집에서 눌러 지내려는 낌새를 보이기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편해지신 건지 잘 씻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더럽다 여겨질 만한 행동도 서스럼 없이 하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엔 어머님이 이렇게 자주 차고 갈 바에야 그냥 내 방 하나도 만들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리면서 속으로 엄청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소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가지면 내 집에서 나가겠거니 했는데요. 한동안 방 안에 눌러 살며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밥도 그냥 안 먹겠다고 하고 한 번은 본인 집에서 작은 TV 하나까지 챙겨 저희 집으로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주구장창 TV만 보셨죠. 왜 저러시나 싶고 내 집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눈치라도 드리고자 먼저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밥 먹으라는 말을 해보려고 말이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나는 악취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희 부부가 출근한 사이에 적어도 씻거나 양치 정도는 하신 줄 알았는데요. 시어머니 오신다고 치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 방에서 나는 쉰내에 기함을 쳤죠. 어머님 근처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한다고 말을 걸어봤다가 입에서 나는 입냄새에 2번 기절을 할 뻔했고요. 이런 제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님은 그저 방 안에 들어오지를 말라면서 입을 벌리고는 말을 자꾸만 뱉어내며 저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아플싸 싶었죠. 이런 어머님이랑 이러다가 한 집에서 영영 같이 사는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남편한테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냐며 여러 번 화도 냈는데요. 소용없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거든요. 아이를 얼른 보고 싶어 하시는지라 우리 곁에 있으면서 본인의 불안함을 푸는 거라고 시어머니만 감싸는데 아이고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되었구나 싶었습니다. 연애 때부터 전부인한테 상처를 받아 안쓰러워 보이던 남편은 어디로 가고 이제는 밉지만 떡 하나를 더 주기도 싫은 원수가 된 사람이 되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는 자꾸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는 개뿔, 임신 준비 따위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남편이 살림에서 손을 놔버린 바람에 제가 직장을 다님과 동시에 집안일도 도맡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이러려고 나를 꼬셔서 재혼을 시킨 건가 싶었을 정도로 재혼 후에 제 결혼 생활은 그다지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방 밖으로까지 들고 나와버리셨죠. 방 안에서 TV만 보시며 씻지도 않고 치우지도 않으며 악취를 풍기던 어머님이 자신의 활동 영역을 방 밖으로 옮기기 시작하신 겁니다. 거실이며 부엌이며 저희 집안을 싹 다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도대체 손톱을 왜 손톱깎이로 깎지를 않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손으로 손톱을 뜯으며 집안 여기저기 흘리고 다니셨어요. 그걸 저는 청소기를 돌리면서 제 눈으로도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어머님이 직접 두 손으로 뜯어버리는 손톱이 바닥에 떨궈지는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미쳐버릴 노릇이었죠. 저걸 저렇게 집안에 흘리고 다닌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아 말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일부러 어머님께 눈치라도 줘야 할까 싶어서 저는 매일같이 지나칠 정도로 부지런을 떨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청소를 하니까 절대로 더 이상 내 집을 더럽히지 말아달라는 의미로 말이죠. 하지만 손톱 하나는 약과에 불과했답니다. 몸에 있는 구멍이란 구멍에 손을 자꾸만 집어넣어서는 여기저기 집안의 그 내용물들을 흘리셨어요. 귀를 파고는 손을 허공에다 털어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콧구멍을 휘비다가 그 상태로 소파를 만지고 거실 탁자를 만지는 등 제 손이 닿는 곳들이란 곳들에는 죄다 흔적을 남기셨답니다. 정말 까무러칠 노릇이었죠. 소리는 또 어찌나 요란하신지 귀를 파면서도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하면서 동네방네에 자기가 귀를 팠다는 걸 광고라도 하는 듯이 말하셨고요. 코를 파고 나서도 아이고 왕딱지네
라면서 상상이 될 정도의 더러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뱉어내면서 제가 듣도록 하셨어요. 온몸에 닭살이 쫙 끼치는 건 말도 못했고 내가 언제까지 내 집에서 이런 소리와 이런 더러운 광경을 보고 들어야 하나 싶어 괴로웠습니다. 출근을 할 때에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다 더러운 자신의 내용물을 떨어뜨려 놨을까 싶어 그게 걱정이 되었고요. 퇴근을 할 때에는 어머님을 또 봐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걱정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도 고민이고 퇴근을 해도 고민이었어요. 집에 와도 고민이고 집을 나서도 고민이었던 거죠. 청소 좀 해달라고 이런 거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휴지에 감싸서 버려달라며 일부러 거실 한복판에 휴지통을 가져다 놓기도 했고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하루 만에 3번이나 청소기를 밀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건 너무 더러운 게 아니냐면서 남편에게 눈치를 주기도 했고 눈치 없는 척을 하는 시어머니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게 다 집안 공기도 더럽히는 거라고 결국 서로에게 좋지 않다며 애원하기도 했어요. 정말 환장할 뻔했죠. 이 나이에 시어머니한테 코딱지 파는 방법, 귀 파는 방법, 그리고 손톱 깎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려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달라지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치운다고 일단 간지러우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내가 곧장 치우려 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바로 치우려고 했지만 며느리인 제가 잔소리를 퍼붓는 바람에 빈정이 상해서 안 치우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돌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너무한 사람이란 듯이 표정을 억울함 가득 담아서 지어내는데 그 꼴을 보니 제 속은 더 뒤집혔죠. 남편은 자기 엄마만 불쌍한 사람이라는 듯이 저한테만 잔소리를 그만하라 짜증을 냈고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이래서 남편이 이혼을 당했구나 싶었어요. 사실은 전 부인한테서 상처를 받고 이혼을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더러운 시어머니와 무심한 남편의 콜라보레이션 때문에 이혼을 당한 거란 확신이 그제서야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슬슬 상황 파악이 되었죠. 내가 재혼을 잘못했고 이러다 2번의 이혼도 할지 모르겠구나 라는 걸 말이죠. 그러는 와중에 남편과 시어머니께 한 방울 먹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한동안 청소기고 뭐고 돌리지도 않았어요. 내가 청소를 안 하면 당연히 남편이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 일부러 집안일에 손을 놔봤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와서도 밥 생각이 없다며 저녁도 고맙고요. 그러면서 다 귀찮다고 먼저 씻고 방 안에 들어가 누워 핸드폰만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일부러 집안 꾸러지는 안 보려고 했고 옷을 갈아입자마자 출근해버렸죠. 그러면서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남은 상태에서 억지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그만 그동안에 난장판이 되어버린 집안 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흡사 쓰레기장, 정말 어디 빈민가의 빈민촌에나 있을 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개판의 쓰레기장과도 맞먹었네요. 현관에서부터 누가 흘린 건지 손톱 하나가 또 놓여져 있었는데요. 색깔이 노르스름하고 크기가 작은 것이 딱 봐도 우리 집 노인이 시어머니 것이더라고요. 순간 하씨 라는 탄식의 욕이 쏟아져 나올 뻔한 그때 제 시선이 자연스레 손톱을 따라 그 뒤에 거실로 천천히 옮겨졌는데요. 아유, 여기저기 코를 푼 건지 휴지가 널브러져 있고 제가 저녁도 아침도 안 해주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나 본데 남기고만 잔반들이 탁자 위에 막 놓여져 있는데 냄새가 그런 악취가 또 없더라고요. 그 와중에 덥다면서 창문은 죄다 닫고 에어컨은 빵빵히 켜놓은 바람에 냄새가 정말 환장의 조합이었습니다. 놀래서 당장 환기부터 시켰고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집안 꼴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으면 어쩌냐는 저의 속마음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면서 정말 극도의 분노 상태로 어머님을 찾았는데요.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어머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글쎄 제 침대 안에서 제가 눕는 베개에 씻지도 않고 떡이 진 그 머리를 기대고는 누워있다가 딱 걸린 거예요. 아우 씨, 정말 욕이 안 튀어나올 수가 없었네요. 저 더러운 머리를 설마 지금껏 내 베개 위에 자주 눕힌 건가 싶어서 그간에 제가 베개맡에서 휴식을 취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말도 못하게 괴로웠습니다. 더러웠으니까요. 어쩐지 시어머니한테서 나는 냄새가 침대 안에서도 나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하루 종일 더러운 꼴만 보느라 민감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 그냥 억지로 눈을 감곤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어머님이 제 허락도 없이 제 침대 안에 들어와 주무셔서 그런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왜 여기 계세요? 라고 환장하며 물어보니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여기 침대가 좋아서 라고 말이죠. 저희 집에 무작정 들어와 살겠다고 놀라 사신 바람에 침대를 따로 사드리진 못한 채 이불을 깔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 쓰는 침대가 부러우셨던 겁니다. 그러니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집에 없을 때마다 일방적으로 방 안에 들어와 마음대로 들어 누우셨던 거죠. 전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더러운 시어머니를 보며 소름이 여러 번 돋곤했던 제 이 기분을 깨끗하게 씻겨내겠다며 반 시간이 넘게 샤워를 하고는 산뜻한 기분으로 침대 위에 눕곤 했었는데 그게 제 하루의 유일한 낙이고 행복이었는데 알고 보니 제 신성한 침대조차도 시어머니께 이미 오래전 더럽혀졌더라고요. 문득문득 나는 침대 속 시어머니 냄새조차도 저는 의심을 하지 못한 채 그냥 기분 탓이겠거니 하며 억지로 눈을 감으려 했고요. 전 결국 인내심의 바닥을 보이며 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당장에 제 방 밖으로 내보냈고요. 시어머니를 따라 방 밖을 나섰다가 다시 마주한 쓰레기장 같은 거실을 보며 결국 이걸 다 어떻게 치우냐고요? 라면서 괴성을 질렀죠. 시어머니는 그 순간 자리를 피해야겠다 싶었는지 방 안으로 후다닥 들어가셨는데요. 전 이대로 더는 못 산다며 끝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로 달려갔죠. 냄비 하나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부으면서도 화를 삭히지 못해 찍찍댔어요. 그러다 물 가득 담은 냄비를 들고는 그냥 냅다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부어버렸죠. 그 물을 죄다 방바닥에 부어버린 겁니다. 제발, 제발, 제발 좀 닦고 치우세요. 이게 돼지우리도 아니고 집을 이렇게 망쳐놓으면 어떡하냐고요. 라고 하면서 마음 같아선 제가 부어버린 물이 쓰레기를 싹 다 치워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통쾌함 가득 안고 빈 방 안에 물을 차르르 뿌렸더니만 어머님이 그제서야 사람인 건지 반응을 보이며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당장 들어가 누워야 할 자신의 방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 마냥 말이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모면이라도 해야겠다는 듯이 그 와중에 은근슬쩍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가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나오더라고요. 바닥에 흥건한 물은 어떻게든 피해가며 말입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었어요. 물론 흥건해진 방을 보며 미안해 청소를 할 생각은 못하고 도망칠 생각부터 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어쩌겠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죠. 어머님이 들고 계시던 옷가지를 제 손으로 빼앗아 우리 집 쓰레기통 안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께 걸레 두 짝을 쥐어드렸죠. 이거 다 치우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그래도 가시겠어요? 그땐 제가 이혼을 하고 이 집을 떠나는 걸로 하죠.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원망스럽다는 듯이 절 쳐다보더라고요. 이전에 며느리도 이런 식으로 도망을 쳤을 텐데 두 번째 며느리까지 이혼 얘기를 꺼내니 꽤나 섭섭하고 속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수 없었네요. 이런 더러운 시무랑은 그 어느 누구도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 혼자 더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고 싶지도 않고 더러운 사람이랑 냄새 맡아가며 내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기 싫다고 짐을 쌌습니다. 시무방은 이미 물바다인데 저는 그걸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맞서서 집을 나가겠다며 짐을 싸는 상황이었어요.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불사지르며 말입니다. 그 와중에 진짜로 집을 나갈 생각인 건지 제가 짐가방을 현관에 던져대자 어머님은 혼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으신 건지 방을 들어갔다가 거실을 나와 저를 확인했다 해가며 난리셨어요. 남편은 야근인지 연락도 없이 퇴근이 늦는 중이었고요. 제가 쥐어드린 걸레를 가지고 닦을 생각은 여전히 못한 채 도대체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는 떡진 머리를 손으로 쥐어짜가면서 저를 바라보던 어머님. 결국 생각을 고쳐 먹으셨더라고요. 내가 치운다 지금. 내가 정말 더럽고 안 입고 와서 이거 치우고 내 집 갈라니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허리를 숙이고는 물바다 같은 바닥으로 허리를 속이는 겁니다. 하도 더럽게 사신 분이라 청소를 잘 못하는 건 당연했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치우려는지 물바다 같은 방바닥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걸레가 다 젖으면 부엌으로 냅다 뛰어가서 걸레를 쥐어짜가며 방 안의 물을 죄다 치우셨죠. 하지만 그런다고 더러워진 집안꼴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건 아니었고요. 전 뭐가 되었든 이 집에서
그 어딜 가도 시어머니의 코딱지, 귀지가 여기저기 범벅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치를 떤 채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야 어딜 가냐? 나 이거 네가 말한 대로 다 치웠잖냐? 라며 애절하게 저를 부르셨는데요. 그 외마디가 너무 쥐소리 마냥 작았던 것이 웃겨 죽겠을 만큼 황당했네요. 그리고 전 지금까지 친정에서 남편이랑 대치 중입니다. 이놈의 남편은 이 집 와서 이혼 2번 하는 게 싫은 건지 자기가 집안을 싹 다 치워놨다며 매일같이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하루는 거실 사진, 하루는 시어머니 방이 깔끔하게 비워진 사진까지 보내며 자신이 깨끗하게 치웠으니 저는 몸만 돌아오면 된다는 소리를 해댔어요. 하지만 전 답장했죠. 방해업체 불렀어? 탁자 밑에 있는 코딱지도 떼어냈어? 니네 엄마 몸뚱에서 나온 그 더러운 것들 다 멸군시키기 전까지는 나 그 집에 절대 안 들어가. 라고 말이죠. 멸균이란 말에 남편은 울컥했는지 한참 답이 없더니 1시간 뒤쯤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청소업체 예약했다. 라고 말이죠. 어디 얼마나 집이 깨끗해지는지 저는 그날 감시하려고 집에 들어가려고요. 물론 싸서 들고 나온 짐들은 그냥 친정에 놓고 집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구경만 하고 올 겁니다. 당분간은 이 재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간의 시모가 집을 더럽히는 걸 사진으로 찍어 놓으며 증거도 충분하게 확보를 해놨으니 더 이상 더러운 사람들 곁에 사는 게 지겨우면 그냥 이대로 이혼소송도 불사지르려고요. 아유, 괜히 남이 버린 쓰레기를 재활용하려 했다가 저까지 덤탱이를 쓰고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재혼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걸 2번 결혼하고서야 이제서야 깨우치네요. 결혼 참 힘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